우리가 실력원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되도록이면 다 다뤄보도록 할게요. 113번 문제는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x를 x-4로 나눈 나머지는 그랬습니다. 자,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야. gx를 x-4로 나눈 나머지. 이게 준혁아 한마디로 뭐지? G4죠. 그죠? G4. 자, 그런데 그 G4가 뭐랑 똑같냐면 가조건을 보니까 GX가 X제곱 FX랑 같잖아. 그러면 유빈아 우리가 찾는 게 G4잖아. 여기다 어떻게 하고 싶어? X에 4 넣고 싶죠?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 4를 집어넣어 보면 자, 그러면 G4는 뭐가 돼요? 16F4가 되겠네. 그치? 16F4. 그러니까 내가 F4의 값이 얼마인지만 찾으면 G4의 값도 나오는 겁니다. 그죠? F4의 값을 찾는 게 목표야.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세보나 나의 지금 요렇게 생긴 식이 있잖아. 그지? 요렇게 생긴 식이 있는데 요 식에는 지금 GX랑 FX가 같이 섞여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여기다가 어쨌든 F랑 G가 같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만 있어야 어떤 정보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그럼 어떻게 볼까? GX를 어떻게 없애? 갑자기 막 지워버릴 순 없잖아. 뭔가로 바꿔치기를 해줘야지. 뭐랑 똑같대? GX가 응? 자신있게. 그건 G4고 GX가 뭐랑 똑같대? 요거 그치? GX가 X제곱 FX랑 같습니다라고 가에 써있잖아. 그죠? 그래서 나식의 GX 자리를 X제곱 FX로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얘랑 지금 더해져 있는 건데 준하나 이거는 뭘로 묶어버릴 수 있어? fx로 묶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얘를 fx로 묶어버리면 자, 얘를 fx로 묶어버리면 뭐가 남아요? 4x제곱 플러스 4x. 그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 4x제곱 플러스 4x는 건우야 다시 어떻게 해주면 좋아? 4x로 묶어주면 좋죠. 그죠? 그래서 4x로 묶으면 x 플러스 1 되겠지. 그리고 fx 붙어있는 요런 모양으로 좌변을 정리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좌변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우리한테 이런 식이 나온 거야. 자, 좌변이 이렇게 됐고요. 우변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입니다. 이런 식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얘담아, 당연히 우리는 이 식의 x자리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본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4. 4를 대입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한 개 더 0이요. 맞아요. 마이너스 1과 0을 집어넣어야 이 좌변이 통째로 0이 되면서 A와 B에 대한 식을 얻어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자, 요쪽에 지금 인수분해 된 게 힌트인 거야. 그래서 X에다가 0 한번 넣어볼 거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볼 겁니다. 그럼 준혁아 뭘 넣든지 간에 좌변은 계속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쵸? 자, 그럼 0 집어넣었으면 0은 하고 여기도 0 되고 0 되고 0 되니까 B 이렇게 되겠네. 0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또 0이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 하고 B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가 얼마란 얘기야 준혁아? 3이네. 그치? 됐죠. 그래서 A 값과 B 값이 나와버렸어요. A 값과 B 값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요 식에서 자, A 자리에다가 3을 넣어줄 수 있고요. B 자리는 날라가 버렸어요. B 0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죠? 그럼 마무리. 자, 요 식에다가 마무리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지금 F4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요 식의 X 자리에다가 준하나 얼마를 4를 넣어봐야 되겠지. 그러면 좌변 어떻게 돼요? 80 F4가 되고 우변은 64 플러스 48 플러스 3가? 맞니?
플러스 4가 아니라 플러스 8이다. 그치? 여기가 8이다. 그럼 요게 다 해서 얼마라고? 120 맞죠? 요런 식이 나옵니다. 그치?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 싶은 게 G4니까 16F4의 값이 곧 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80으로 나누지 말고 그냥 5로만 나누면 좋겠다. 그지? 이게 지금 좌변이고 이게 우변인데 이거를 5로 나눠주면 16F4가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16F4는 5로 나눴으니까 24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16F4의 값이 결국 G4의 값과 동일한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도 그러면 24, 5번이 되겠지. 그치? 준혁아 이해됐어요? 자, 내려갑니다. 그러면 114번으로 가서 우리 건우 114번 맞았나? 맞았어? 세본이는? 예담이 이거 풀었어요? 114번? 아니요. 풀었어요? 유빈이는? 답 얼마 나왔어요? 여기 목소리가 작아졌어. 뭐라고? X 뭐라고? X 플러스 5라고? 맞아요? X 플러스 5? 이거 자신감이 없어졌어, 윤나. 이런 아이 안 됐잖아. 자신이 없어졌어. 뭐야? 이거야? 그치? 자, 유빈이 답은 2배가 되어 있네?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을까? 한번 보세요. 자, 114번 문제는 우선 처음에 딱 봤을 때 첫 번째 줄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지?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2x입니다. 이렇게 한 줄 쭉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 또 나눴어. fx를 이번에는 뭘로 나눴냐면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다 그랬는데 이런 거는 유빈아 바로바로 뭐 해주는 게 좋아?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걸로 나눴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몫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맞죠? 근데 몫을 qx라고 쓰면 또 혼란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q1x 이렇게 앞에 qx랑은 달라요. 이런 t를 좀 내주라 그랬죠? 그때 나머지는 6이다. 자, 이렇게 또 한 줄을 썼어요. 그러면 건우야, 요 식에다가는 x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고 싶어? 그렇지. 딱 보자마자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그쵸? 그래서 x자리에다가 1 넣어보면은 f1은 6이죠. 마이너스 1 넣어도 f-1도 얼마야? 6이죠. 그쵸? 그래서 이 두 번째 쓴 식은요. 이 정보만 전해주면 끝이야. 얘의 역할은 끝난 거야. 자, 그래서 f1이 6이고 f-1도 6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얻었어. 그러면 세번아 얻었으면 얻은 거를 여기다 어떻게 볼까? 말을 해봐. 집어넣어봐야지. x에 얼마를? 1 넣어봐야지. 그치? 우리가 f1이 얼마인지 아니까. 마찬가지로 또 x에다가 마이너스 1도 넣어봐야 돼. 그치? 그래야지 이 식에서부터 우리가 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 qx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qx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마지막에 물어본 거 이거를 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qx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식에다가 이 두 가지 값을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다마 f1은 하고 여기 뭐가 될까? 2q 1 그리고 그렇지. 근데 f1의 값이 얼마인 걸 알아요? 6인 걸 알아요. 그럼 얘가 지금 는 6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q1의 값이 얼마구나? 4구나. 그치? 얘가 4입니다. 얘가 4. 자, 마찬가지로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준하나 f-1은 뭐가 돼? 2q-1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근데 f-1의 값도 얼마니까? 6이죠. 그쵸? 그러면 이놈의 값은 얼마구나? 2구나.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qx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정보를 얻었네요. 두 가지 정보. Q1이 4고 Q-1이 2다. 그치? 그러면 그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 답을 찾으면 되는데, 자, 건우야, Q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잖아.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한 줄 써볼까? QX는, 그죠? 그거는 요렇게 인수분해 해석할까요? 자, 요거, 그렇죠. Q2X, 그리고, 맞아요. 근데 나머지가 1차식이라는 거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1차식의 일반형으로 가는 거지. 요렇게 가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될 게 A, B 두 개고, 내가 QX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도 몇 개야? 두 개잖아. 그치? 두 개잖아. 그럼 요 그대로 갖다 이제 저기다 넣어주면 끝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준혁아, 우리는 요 식에다가 얼마와 얼마를 넣어볼까요? 1 한번 넣어보고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면 끝나겠네. 그치? 자, 그래서 Q1은 그럼 여기 요렇게 다 0 되는 거 보이죠? 그쵸? 그럼 여기에 1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준혁아? 그쵸? 그것의 값이 는 얼마고? Q1의 값이 얼마다? 4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넣을게요. Q-1 그러면 또 쫙 날아가고 여기 뭐가 돼요? 그쵸? 얘의 값은 얼마다? 2, 그치? Q-1의 값은 2라고 찾아놨죠? 되지? 그럼 이거 연립 방정 쓰면 되겠네, 그치? 더하면 되겠죠? 둘이 더해버리면은 2B가 6이니까 B가 3이죠? B가 3이고 A는 1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면 유빈아, 이 문제 답은 뭐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쵸? 우리는 지금 QX를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자체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부분의 식 자체가 답이 되는 거지. 그죠? 이 식 자체가 나머지니까. 그럼 A, B 자리에다가 찾은 거 집어넣으면 X 플러스 3이라는 1차식,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답은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푸는 거고요. 내려가서 115번 볼게요. 준환이 115번 맞았나? 그러면 건우 맞았나? 틀렸어요? 요거는 약간 우리가 지금 식을 가지고 나머지 정리하던 것들을 숫자에다가도 한번 적용해 볼래? 이런 문제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7의 30제곱 이런 걸 계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가볼 거냐면, 어쨌든 이 식의 주인공이 되는 숫자는 7이니까요. 7이라는 숫자를 x라는 문자로 한번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우야, 6으로 나눈다 그랬잖아.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x로 잡았으니까 6이라는 숫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x-1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지금 이 상황을 문자로 바꾸어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x의 30제곱 플러스 x의 20제곱 플러스 x를, 그지? 6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걸로 x-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거 아닌가? 내가 이 식을 잠깐 fx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자, 준혁아,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화면 볼 필요도 없어? 내 질문만 들어봐.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f1 이렇게 대답해야지. f1, 그치? 맞죠? 그러면은 이게 뭐야? f1이면은 여기다가 1 넣어라 이 말 아니에요? 얼마예요? 3이야. 그럼 3 자체가 그대로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적당한 문자로 바꿔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풀리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3을 그냥 답으로 쓰면 되는데, 3이 답이 되는 이유는요, 이 3이라는 숫자가 6으로 나눈 나머지로 적절하기 때문에
3이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었는데 자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구해봤는데 그게 예를 들어 9 이렇게 나왔어. F 몇을 해봤더니 9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세번아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9가 나왔다고 해서 9를 답으로 쓰면 될까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6으로 나눈 나머지는 무조건 6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지, 그치? 그럼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계산했는데 마지막에 나온 숫자가 3이 아니라 9처럼 이거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 답을 어떻게 쓰는 게 맞을까? 맞아요. 이 숫자를 다시 한번 6으로 나눈 나머지를 쓰면 됩니다. 그쵸? 9를 6으로 나누면 뭐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3이 답이구나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푸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내가 찾은 그 나머지가 이 숫자로 나눈 나머지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다면 한 번 더 나눗셈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푸는 방식대로 풀면 된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116번으로 가서 자, 116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의 값은 그랬네. 자, 이제 116번 보겠습니다. 116번은 위에 있는 문제를 살짝 참고 그러니까 복습을 살짝 해볼게요. 우리가 이 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던 112번 문제 있잖아. 지난 시간에 우리 풀었었는데 준하나 이거 풀 때 어떻게 시작했었지? 112번? F1이 5라는 게 무슨 뜻이죠? fx를 할 수 있다. F1이 5라는 게 무슨 뜻이야?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입니다? 5입니다. 이런 뜻이었죠. 그죠? 근데 F1만 5가 아니라 F2도 5고 F3도 5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x-2로 나눈 나머지도 5인 거고요. x-3으로 나눈 나머지도 5인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가 똑같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라 그랬냐면 이렇게 나머지가 똑같은 경우에는 이 나머지를 어떻게 해버려라? 넘겨버려라. 이 양을 시켜버리면 나머지가 5인 게 아니라 나누어 떨어지는 식을 만들 수 있죠. 그쵸? 그래서 5를 넘겨버리면 fx-5라는 식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세번아 fx-5라는 식을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어? fx를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5였어요. 5를 근데 fx에서 미리 뺐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나눠 떨어지죠. 그쵸?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만큼을 미리 빼놓은 상태니까 딱 맞아야지. 그치? 나누어 떨어진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그럼 이 fx-5를 x-2로 나누어도 어떻게 돼? 얘로 나눠도 나눠 떨어지고. 그치? 그러면 이 fx-5라는 식은 이 세 개를 무엇으로 가져요? 두 글자. 인수로 가져요. 인수로 가져요. 그래서 fx-5라는 식을 인수 분해한 결과가 이거야 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맞죠? 물론 이게 3차식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였지. 그러면 이 개념을 이 맨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여기서 한 행동을 잘 봐봐. 나머지가 동일하니까 그 나머지를 넘겨버린 다음에 그럼 나누어 떨어질 테니까 얘네들을 인수로 갖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 116번에서도 가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와 fx를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죠? 같아. 근데 여기서 먼저 고려해봐야 될 게 뭐냐면 유빈아 이건 1차식이잖아. fx를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어떤 형태일까요? 상수항 형태겠죠. 그죠? 그런데 fx를 x제곱 마이너스 3 이건 2차식이잖아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떤 형태일까요? 1차 이하가 되겠죠. 그죠? 1차식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차수가 낮아도 괜찮지.
그러면 이걸로 나눈 나머지와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동일하다 그랬으면 결론적으로 나머지가 어떤 형태일 수밖에 없어? 상수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담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나머지가 상수항인 걸 확신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를 그냥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준혁아,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이잖아. 그러면 그 를 fx에서 먼저 빼. 이렇게 빼버렸어. 그러면 준혁아, 이거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뭘까? 다시 한번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를 fx에서 빼놨어요. 미리 뺄셈을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뺀 다음에 그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일까요? 봐봐. 3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37. 37을 1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잖아. 그치? 그럼 준혁아 이 나머지 1을 37에서 먼저 빼줘. 그러면 37에서 1을 먼저 빼면 36이잖아. 36이라는 숫자를 똑같이 12로 나누면 그때는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딱 나머지가 3이에요? 나머지가 0이 되죠. 무슨 작업을 하는 건지 알겠어요? 이 과정이 37은 12 곱하기 3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 그럼 그때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숫자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미리 빼라고요. 미리 빼서 37을 36으로 만들면 그때는 12 곱하기 3하고 같아지는 거잖아. 나머지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으면 뭐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나머지 를 1로 넘겨버렸다고. 이렇게 넘겨버렸다고. 마이너스 r로. 그러면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냐가 내 질문이야. 나머지가 0이 된다고. 그치? 나머지에 해당되는 녀석을 1로 넘겨버렸잖아. 1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맞니 준혁아? 그래서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지. 그걸 우린 다른 말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치?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fx를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도 똑같이 이에요. 그치? 그러면 fx-이라는 식을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겠어?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 얼마? 똑같이 0이야. 그치? 그럼 나머지가 0일 때 그걸 무슨 정리라고도 부르니 준혁아? 나머지 정리 말고 나머지가 딱 0일 때 인수 정리라고도 부르지. 그치?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걸 종합해보면 fx-r이라는 식은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3 이 두 식을 뭘로 가져요? 인수로 가져요.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도 있을 거고 x제곱 마이너스 3도 있을 거야. 그치?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뭔가가 더 있어야 돼. 왜냐면 이 fx라는 식 자체가 준혁아 몇 차식이었더라? 4차식이었기 때문에 이 괄호 두 개만 가지고 끝날 수가 없어요. 3차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끝에 괄호가 하나 더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끝에 있는 괄호를 조금 추측을 해볼게요. 자, 이 끝에 있는 괄호는 건우야 몇 차식일 수밖에 없지? 1차식일 수밖에 없어.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식이었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1차식의 1차항의 개수? 그지 1, 그러니까 x지. 그리고 그 뒤에 상수항만 모르는 거지. 이 뭘로 잡을까? a로 잡자. 그죠? x 플러스 a 이렇게 잡아줄 거야. 자, 여기까지 완성하면 거의 다 한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완성하면 봐봐.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됐어. 그러면 준하나 내가 여기서 모르는 게 몇 개야? 내가 찾아야 될 것이
하나만 찾으면 fx 완성인가요? 몇 개 찾아야 돼? 2개 찾아야 돼. 요거 찾아야 되죠. 그죠? 또 누구 찾아야 돼? a 찾아야 돼. 이게 2개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될 게 2개니까 준하나 fx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가 있으면 끝나? 2가지만 있으면 돼. 내가 찾아야 될 문자가 2개니까 식 2개만 있으면 연립하면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자, 그래서 다 조건을 보고 여기까지 쓸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거의 풀린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이 2개를 찾기 위해서 fx에 대한 정보 2개를 얻어내면 된다. 나에서. 나식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fx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 자, 준혁아, 얘는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지? 그죠? 근데 이런 식은 어떻게 써놓는 게 좋아? x로 묶어서 x 플러스 이렇게 묶어주면 좋겠지, 그지? 그러면 묶었으니까 이걸로 나눴으니까 이거 곱하기 뭐가 있어야 돼? 뭐 qx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는 플러스 나머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가 어때?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지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럼 준혁아 여기다가 x 자리에 얼마 넣어볼래? 또 0 맞죠? 이렇게 생긴 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고 0을 한번 넣어보면 fx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 그치? 그치? 여기다가 0부터 넣어볼까요? 0부터 0 집어넣으면 좌변은 f1 되죠? f1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자, 우변이 준혁 얼마가 돼버려? 0 돼버려. 그럼 이 얘기는 f1의 값이 얼마다? 5다. 맞죠? f의 값이 5다. 이걸 하나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세 번이가 해보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쪽 좌변 뭐가 돼? f0 마이너스 5는 0이죠 또?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f0이 얼마다? 5다.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아까 우리 목표가 뭐였냐면 fx에 대한 정보 2개 얻어내는 거였잖아. 그럼 2개 나왔잖아, 그치? f1 나왔고 f0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면 얼값도 나오고 a값도 나오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순서대로 넣겠습니다. 1부터 넣을게요. x에다 1 대입하자. 그러면 f1 마이너스 R은 자, x에 1 들어갔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 들어갔으니까 1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 그치? 조금 정리할게요. f1의 값이 5니까요. 그죠? 5 마이너스 R은 자, 이거 준하나 전개하면 뭐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넘길게요. 마이너스 4a 넘기면 4a 마이너스 R은 마이너스 9씩 하나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 x자리에다가 0도 넣어봐야 되겠죠? 0 넣을게요. 건우가 한번 해볼까? f0-R은 뭐가 돼?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a 그치? 자, 그럼 f0이 5였으니까 5-R은 뭐랑 같다? 그렇지. 또 넘기면은 3a-R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치? 됐습니다. 그럼 식 2개 나왔으니까 요놈 연립하면 끝나겠다. 바로 그냥 빼면 되겠죠? 뺄게요. 이렇게 빼면 건우 A가 얼마? 빼면 그냥 A 아니야? A는 마이너스 4. 자, A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그죠? 일로 넘어가면 이쪽이 플러스 7 되죠? 그럼 얼값은 얼마예요? 얼마?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A값, 얼값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이제 F4 찾으세요. 그랬죠? F4 찾으세요.
그래서 F4 찾는 과정은 요 식에다가 우리 요거 fx 여기다가 이제 4 집어넣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다가 x 자리에 4 넣자. 자, x 자리에 4 집어넣으면 f4 마이너스 얼인데 얼값이 마이너스 7이었어요. 플러스 7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이제 4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5 곱하기 13 곱하기 x에 4 들어갔고 a는 마이너스 4였으니까 이 세 번째 괄호가 제로네요. 그쵸? 그 우변이 0이네. 우변이 0이야. 그러면 준혁아 이 문제 답은 얼마란 얘기? 답은 얼마란 얘기? 그렇지. 이쪽이 0이니까 이거 넘겨서 마칠 3번이 답이다. 그쵸?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인수분해로 갑시다. 60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60페이지. 지난 시간에 인수분해 프린트 다 줬죠? 다 있죠? 60페이지 볼게요. 자,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한다. 이게 약간 설명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우리가 어떤 3차식을 만났을 때 3차식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그럼 여기서 끝나면 이게 제대로 인수분해 된 건가?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분해가 될 수 있는 한계까지 분해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 맞는데 그 다항식이 최대한 차수가 작아지도록. 그쵸? 최선의 선택은 1차식까지 갈 수 있다면 1차식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최선이지. 그지? 물론 1차식까지 못 간다면 그 전에 멈춰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낮은 차수들 1차식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괄호를 없애버리는 걸 전개라고 한다면 거꾸로 괄호들 작은 식들의 곱으로 분해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지. 마치 자연수에서 소인수분해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지? 예를 들면 뭐 우리 18 같은 숫자 만나면 준하나 이거 소인수분해 하면 뭐야? 야, 이거 암사 안 돼, 이거? 오마이갓. 18인데? 이거 뭐예요, 그럼 18이?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해보면 우리는 이 18이라는 숫자가 어떤 작은 숫자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알 수 있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다항식도 3차나 4차나 큰 다항식을 작은 식들의 곱으로 분해시켜보면 얘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수분해를 잘 해야 우리가 그 뒤에 나올 뭐 방정식이나 뭐 부등식이나 뭐 함수나 이런 데서 자유롭게 식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그 높은 차수의 식들을 잘 다뤄내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그 도구들을 배우는 거고. 자, 인수분해 공식은 쭈루루루 여러분 다 5번까지는 중학교 때 공식입니다. 6번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 추가된 공식인데 사실 앞에 곱셈 공식 하면서 외웠던 거에서 앞뒤 자리만 바꾼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8번에 있는 공식들은 좀 눈여겨볼게요. 8번. 자, 제일 자주 등장하는 공식인데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자, 요걸 문제에서 만났을 때 준혁아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을 만났어. 그러면 항상 우리 준혁이 머릿속에는 두 가지식이 동시에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인수분해하는 식.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준혁아? a 플러스 b 오.
우리 쪽지 시험을 지금 몇 번을 봤는데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없어요. 없어. 아니 1AB 1AB 플러스 자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공식이 하나 생각이 나야 되고 또 하나 생각나야 돼. 또 하나는 이놈의 변형 공식 곱슬링 공식 변형 얘를 준혁아 어떻게 바꿀 수 있지? A 플러스 B 전체의 세제곱 요렇게 바꾸는 거 그치? 두 개가 같이 생각나야 되더라.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이 나왔을 때는 인수분해가 필요한 문제가 있고요 변형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생각이 나줘야 된다. 둘 중에 더 적절한 거 골라서 쓰는 거고요.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아니라 이게 등장했는데 이거하고 막 헷갈려하는 애들 있어요. 이거는 얘하고는 또 전혀 다른 얘기지. 이거는 우리가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게 전개시키는 거밖에 없죠. 이거 얘다마 전개시키면 뭐지? 그렇지. 얘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고 거기서 뭐 가운데 걸 묶어서 넘기면 위에 이제 변형 공식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식하고 요식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식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 요런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준환이한테 x제곱 마이너스 9를 인수분해 해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준환아?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하겠지. 이거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다 이렇게 하겠지. 근데 만약에 준환이한테 x제곱 마이너스 10을 인수분해 해봐. 그러면요? 안 되나요, 인수분해? 되나요? 하면 뭔가요? 안 되나요? 세 번 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예담이는 될까, 안 될까? 어떻게 되죠, 인수분해가? 어떻게 생각해, 준하나? 똑똑하네. 그러니까 그러면 준하나, 자, 만회할 기회를 줄게. x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면? 이건 진짜 안 되나?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중3은 안 되고 고1은 되고 너는 중3이냐 고1이냐 이거 못하면 중3이고 할 수 있으면 고1이죠. 아직 중3. 선행 저거 선행한 건 뭐야? 너 그거 배웠잖아. I 안 배웠어? I 배웠죠? I를 배웠으면 해야죠.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 이렇게 인수분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복소수 단원을 배워야 허수 단원을 배워야 할 수 있는 인수분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인수분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할 거냐를 정해줘야지 정확한 인수분해가 돼요. 봐봐, 첫 번째 인수분해에서는 우리가 유리수들만 사용한 거죠. 유리수들만.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x제곱 마이너스 10이라는 식을 딱 던져주고 만약에 얘들아 이거를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봐. 그러면 그때는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유리수 범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얘를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는 예담이가 한 것처럼 루트가 반드시 필요하거든. 루트 10 같은 숫자는 유리수가 아니지. 무리수지.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인수분해를 어디 범위까지 한 거냐? 실수 범위까지 한 겁니다. 실수 범위까지. 유리수, 무리수를 다 합쳐가지고 쓴 거니까. 그치? 그럼 마지막 거. 이거는 실수 범위에서도 인수분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도상으로는 지금 우리 아직 복소수 안 나갔으니까 진도상으로는 얘는 인수분해 안 되는 애죠. 근데 저기 뒤에 이제 허수까지 다 배우고 나면 그때는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범위까지? 복소수 범위까지.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시오 하면 이제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여기까지 유리수 범위까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인수분해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일반적으로는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되나요?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분해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진도가 더 나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어느 수까지 사용할 것인가 이게 문제 풀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얘기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인수분해 공식의 적용 방법. 그래서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 대부분 한 내용인데 우선 인수분해를 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공통인수 체크하는 거죠.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낼 수 있는 거. 그치? 전체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거 있으면 묶어주는 게 늘 기본이지. 묶어주고 시작하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공통인수 있는지 체크하는 거 기본이고요. 항이 두 개인 경우 뭐 합차 공식이랑 그 다음에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모양 이거 앞에서 다 얘기한 거니까 간단한 거고요. 항이 세 개인 경우 이거는 다 중학교 과정이죠. 중학교 때 이미 다 인수분해 해봤던 그런 식들이니까 뭐 이런 거 인수분해 못하는 사람 없죠. 다 할 수 있죠, 그죠? 요런 인수분해 말하는 거고. 자, 네 번째로 이제 항이 4개일 때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항이 4개일 때 이걸 우리가 이제 사항식의 인수분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항식의 인수분해. 자, 여러분들이 사항식의 인수분해를 만나면 그냥 딱 이 정형화된 그냥 패턴을 기억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사항식의 인수분해를 만났으면 이렇게 생각해. 둘, 셋 하나. 그러니까 사항식의 인수분해는 이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예요. 항이 4개 있잖아. 이 4개의 항을 2개 쪼개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3개 하나 쪼개가지고 갈 거냐 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이게 둘인지 셋 하나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자, 언제 둘이고 언제 셋 하나냐면 이 셋 하나의 인수분해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 셋이 만나가지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세분화 완전 제곱식 뭔지 알지? 이렇게 돼가지고 제곱되는 거 있잖아, 그지? 완전 제곱식이 되는 3개의 항이 보인다. 그러면 셋 하나인 거고요. 여기서는 때려주기도 완전 제곱식이 안 나와. 그러면 둘인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예로 밑에 있는 여기 보기 1번에 봐봐요. 요 놈 봐봐요. 자, 준혁아 이거는 절대로 완전 제곱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제곱 자체가 없잖아. 그럼 이건 무조건 뭐야? 준혁아 그 내가 말하는 거 잘 듣고 있죠? 방금 사항식의 인수분해는 뭐 아니면 뭐다? 자, 그럼 얘는 뭐야? 둘이야. 그치? 왜? 뭐가 없으니까. 방금 뭐라 그랬냐? 둘인지 셋 하나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셋이 만나서 완전 제곱식이 돼야 셋 하나라 그랬잖아. 여기에는 뭐가 없어? 완전 제곱식이 될 만한 애들이 없어.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둘이야. 그치? 둘이야. 그래서 앞에 둘, 뒤에 둘 끊어서 가볼 거예요. 앞에 둘 끊으면 앞에 둘을 뭘로 묶을까, 준혁아? A로 묶으면 어떻게 돼? 자, 뒤에 둘은 뭘로 묶을까? 그럼 뭐가 돼? 자, 그러면 둘씩 묶어보니까 다시 한번 공통인수로 B 플러스 1이 보이지? 그럼 B 플러스 1 어떻게 하면 돼? 묶어. 이렇게 묶는 거지, 그치? 묶으면 뭐가 돼? 그쵸? 이렇게 가는 것이 둘이야, 그치? 둘. 자, 그런데 준혁아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여기에는 바로 뭐가 보여? 완전 제곱식이 보이지? 얘네 셋이 딱 대놓고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러면 걔네 셋을 우리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꼴로 쓰고 나면 그거 빼기 C제곱 이런 모양이 되죠, 그쵸?
그래서 세타나짜리 유형은 항상 이렇게 완전 제곱식 빼기 뭐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요놈의 제곱 빼기 요놈의 제곱이니까 무슨 공식 하면 돼요? 그 중에서도 무슨 공식? 제곱 빼기 제곱이면 뭐지? 합차 공식, 그치? 괄호 몇 개 열어요? 2개 열어. 첫 번째 괄호 뭐라고 쓸래요? 두 번째는?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것이 어떤 유형이라고? 세타나, 그치? 다시 준혁아, 사항식은 뭐 아니면 뭐야? 둘둘 아니면 세타나. 기억하세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63으로 갈게요. 63에 1번부터 인수분해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누구 해볼까? 유빈이가 한번 해볼까? 1번은 그냥 어떻게만 하면 끝이야, 유빈아? 사비제곱을 이렇게 써도 될까? 그러면 이놈의 제곱 빼기 이놈의 제곱이니까 무슨 꼴? 합차공식. 괄호 몇 개? 앞에 괄호 뭐라고 쓸까? 2a 뭐라고? 안 들려서 그래. 안 들려서 크게 말해. 2a 마이너스 b 계산해서 2a 마이너스 b. 두 번째 괄호는 뭐라고 쓸까? 2a 마이너스 5b. 그쵸? 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예담 이해돼요? 합차 공식만 한번 써준 거고요. 자, 2번은 그러면은 세번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얘도 세번아 뭐만 쓰면 끝이야? 합차 공식만 쓰면 끝이죠? 괄호 2개 열고요. 자, 첫 번째 괄호에서는 3x-2에다가 x 플러스 1을 어떻게 할까? 더해요. 더하면 뭐예요? 4x-1. 두 번째 괄호에서는 빼요. 그럼 뭐예요? 2x-3 이렇게 되겠지? 끝났습니다. 그치? 합차 공식해서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예담이 3번 가볼게요. 3번에서는 가장 먼저 뭘 해줘야 될까, 예담아? 맞아요. 공통인수 2a가 보이잖아. 그래서 2a로 묶는 것이 제일 먼저 할 일. 그럼 2a 괄호 뭐라고 쓸래? 그렇지. 요렇게 썼어요. 근데 쓰고 보니까 8y 세제곱은 어떻게 쓰는 게 더 좋을까? 그렇지. 2y 괄호치고 세제곱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꼴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앞에다가 2a 그대로 붙여주고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이니까 괄호 2개 열어야 되겠지. 그치? 괄호 2개 열고 자, 이 앞에 괄호 뭐라고 쓸까? 그치. x 플러스 2y 한번 나오고 뒤에는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되면 끝이죠. 분해할 수 있는 수때까지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3번 답이고요. 자, 4번은 준혁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4번은 준혁아 끝에 빼기 1 있잖아. 1도 그냥 1이라고 보지 말고 뭘로 보는 게 좋을까? 아니. 앞에 요거의 세제곱이 있잖아. 그럼 빼기 1 말고 1의 세제곱으로 봐줘야지. 그치? 1의 세제곱으로 봐줘야 이 전체 모양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꼴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죠? a 마이너스 b. 자, 이 공식에서 여기랑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거예요.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거지. 그치? 맞지?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 자, x 플러스 2가 a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1이 b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럼 요 부분이 뭐가 돼, 준혁아? 요 부분이 x 플러스 1. 그렇죠.
x 플러스 2에서 1 뺀 거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의 제곱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누구 제곱이에요? 어?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호 플러스고요. 자, a, b니까 x 플러스 2랑 1을 곱하는 거죠. 그럼 그냥 x 플러스 2네. 그리고 맨 끝에 b 제곱은 얼마예요? 1이지, 그치?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자, 그러면 요거는 냅두면 되고, 요거만 한번 전개시켜주면 인수분해 끝나겠다. 그치? 그래서 x 플러스를 가만히 두고요. 여기 중괄호 부분을 전개를 시키면은 x제곱, 자, 플러스 4x에다가 x 하나 더 있죠? 5x 상수항 4에다가 2에다가 1이니까 7 이렇게 되겠네, 그치? 아직 2차식이긴 하지만 더 분해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그치? 그럼 요게 답이죠. 요게 4번 답이었고요. 자, 5번을 그러면은 5번을 준환이가 해볼까? 5번을. 자, 5번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고 싶어, 준환아? 자신 있게 a 세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그 다음에 네 생각이 지금 a의 6제곱이잖아. 이거를 a 세제곱의 제곱 빼기 b 세제곱의 제곱으로 보겠다는 생각 아니었어? 그죠? 그럼 무슨 공식이야 일단 처음에? 합차지. 합차니까. 자, 첫 번째는 그렇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두 번째는 그죠? 일단 이렇게 하는 게 1단계지.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얘는 얘대로 공식 한번 써주고 얘는 얘대로 공식 한번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얘를 공식 써서 인수분해하면 뭐예요?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요게 요거 전개한 거 인수분해한 거. 자, 얘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그치. 요게 두 번째 거 전개 인수분해한 거. 그럼 지금 이게 최대한 인수분해 한 거죠? 더 분해할 수 없죠, 그쵸? 요게 답인 거지, 그치? 요게 그대로 5번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6번입니다. 6번. 6번은 6번은 문제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자, 건우야, 6번 같은 거는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 6번. 혹시 6번 어떻게 인수분해하는지 알겠는 사람 있나? 예담이 알겠어? 맞아, 합곱하는 거야.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는 많이 해봤거든? 숫자를 가지고 하던 거를 문자로 바꾸면 돼. 건우야, 만약에 건우한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인수분해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2랑 3이라는 숫자를 쓰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얘네 둘이 곱하면 6 되고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 되니까 이 두 숫자 앞에다가 x만 이렇게 붙여주면 인수분해 끝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이 과정하고 똑같은데 여기서 2랑 3이 하는 역할을 여기서 누가 하는 거야? 그치? a 플러스 1하고 a 플러스 2라는 이 식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끝에가 지금 x 입장에서 보자면 상수항 부분이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2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풀풀이냐 마마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앞부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쵸? 이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마마가 되는 거지. 마마 붙여주면 앞에 이제 x만 달아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답이 뭘까?
그렇지. 요렇게 하나 생기고 요렇게 하나 생기고 그럼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했던 그 과정, 합곱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그대로 문자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끝이요. 자, 여러분 밑에 문제 중에서 두 개만 해볼게요. 밑에 문제 중에서 4번하고 6번 이렇게 두 개만 지금 인수분해 해봅시다. 잘 생각해보세요. 4번과 6번 인수분해 해보자. 내가 아까 콕 집어서 말했잖아. 콕 집어서. 준환아, 이거하고는 다른 거잖아. 어? 다른 거지? 아니 근데 전부 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a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써놔서 이게 이거라고 쓰면 안 되지. 그거 아니야. 그치? 이 위에 게 이거지. 위에 게 이거인 거지. 응? 4번 풀라 그랬더니 전부 다 이렇게 써놓고 지금 뭐지? 이러고 있어. 자, 그럼 4번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세 번이 풀었어? 4번? 너도 설마 이거 이렇게 쓴 건 아니죠? 예담아 4번 했어? 뭐 나왔어? 답이 좀 간단한 편인데. 2B 괄호? 그렇지, 맞아요. 잘했네. 자, 여러분 여기서 4번 문제 같은 거 풀 때 이제 뭐 선택권이 2개 정도 있습니다. 단순한 방법은 그냥 이거 세제곱 정리시켜버리고 이거 세제곱도 정리시켜버린 다음에 쫙 정리하고 남아있는 거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은데 처음 딱 봤을 때는 자, 이게 세제곱 빼기 세제곱의 모양이긴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 라지 x로 치환하고 이거를 라지 y로 치환해가지고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원래 걸로 집어넣는 방식도 가능하죠. 준하나 이렇게 치환을 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이잖아. 이게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이게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예요? x 마이너스 y. 아니야, 이거 인수분해. 여기보랑 반대로 가는 거야.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게 일단 인수분해 한 거야. 그치?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x 자리에는 무엇을? a 플러스 b를, y 자리에는 무엇을? a 마이너스 b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죠. 그쵸? 그럼 넣어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2a가 돼? 2b가 되지. 이거 빼기잖아 중간에. 2b가 됩니다. 앞에 괄호는 2b가 되고요. 자, 뒤에 괄호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자, x랑 y랑 곱해졌으니까 얘랑 얘랑 곱한 거잖아. 그러면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일단 한번 쓸게요. 요렇게. 그리고 끝에는 y의 제곱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지. 요렇게. 그치? 맞죠? 자, 그럼 2b는 그대로 붙여놓은 상태로 요 안에 거 한번 전개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얘 정리하면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가운데 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끝에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없어지는 게 많아. 그치? 2ab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b제곱도 하나 없어지네요. 그쵸? 그러면 유빈아, 중괄호 안에 남은 게 뭐야? 3a제곱 플러스 b제곱 요렇게 완성되는 거죠. 그쵸? 우리 예담이는 이렇게 풀었나요? 아니면 그냥 각각 전개시켜서 인수했나요? 그냥 전개했어. 좋아요. 전개해서 하는 게 이거보다 간단하죠? 그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개시켜가지고 인수분해 하셔도 돼요. 아무튼 잘못된 공식을 적용해버리면 그 순간 틀리는 거야. 그치? 공식은 제대로 보고 써야지. 자, 6번은 세 분이 답이 뭘까요? 앞으로 봐. x
잘했어요. 끝났죠? 그쵸?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준혁아 이거 나왔니? 6번 나왔어요? 자, 이거는 숫자 인수분해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인수분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4차 사항식의 인수분해 여기까지만 진도 나가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사항식의 인수분해는 준혁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둘둘 아니면 셋 하나라 그랬다. 그 기준은 뭐가 있는지 살펴봐라. 완전제곱식이 있는지 살펴봐라. 그러면 준혁아 1번에는 완전제곱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완전제곱식이 될 가능성이 없죠. 세 개가 만나가지고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적어도 2가 있어야 돼. 그치? 2가 있어야 되는데 2가 없으니까 이거 완전제곱식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둘둘이잖아. 둘둘로 확신을 해도 돼. 그럼 둘둘인데 처음 드는 생각은 앞에 둘 뒤에 둘 끊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에 둘 뒤에 둘을 끊어보면 이렇게 돼버려요. 앞에 둘은 x제곱으로 묶어가지고 x제곱 플러스 g제곱이고요. 뒤에 둘은 y제곱으로 묶어가지고 z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서 준하나 묶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 내가 둘둘 짝을 잘못 지은 거야. 그치? 그럼 빠르게 손절. 자, 이거 아니야. 그럼 짝을 바꾸는 거야. 짝을 바꿔. 둘둘은 맞는데 짝이 틀렸던 거야. 그럼 다른 짝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냥 앞에 둘 뒤에 둘 말고 요 놈이랑 누구를 건우야 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그쵸? 얘랑 세 번째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 묶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x 4제곱이랑 마이너스 y 4제곱을 짝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네 둘은 무슨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합차를 한번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둘둘 가보겠습니다. 그럼 빨간 애들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요렇게 합차를 한번 써놓을 수 있죠. 요게 빨간색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가운데 있던 둘은 z제곱으로 묶으면 되겠네. z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진행이 되잖아. 얘담아 누가 공통인수야? 그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공통인수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었어요. 묶고 나면 뭐가 남아요? 그러면 얘담아 이것이 답이다 아니다? 답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자, 이것이 답일까요 아닐까요? 세번아 저게 답이 아니야. 뭐야 그럼 답은? 아, 무슨 소리야 그게? 준영아 이거 답이 아니야 이거. 뭐가 필요해요? 누구를? 맞죠. 한 번 더 분해가 가능하지, 그치? 아까 말했죠?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인수분해가 가능한 순간까지 가줘야 된다. 근데 이거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그대로 냅두면 이건 오답이 되는 거야. 분해를 덜 한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부분은 한 번 더 합차 공식을 통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줘야 이게 답입니다. 그쵸? 요렇게 돼야 정답이야. 요게 1번 답. 자, 그래서 요거는 둘둘 묶어서 가는 인수분해였고요. 세번아 그럼 2번에서는 뭐가 보여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 애들이 보이죠? 얘네 둘이랑 얘까지 이렇게 셋이 묶어서 완전 제곱식 되죠? 그지? 그럼 요거는 셋 하나짜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세 개가 만나가지고 어떤 완전 제곱식이 될까 세번아? 그치. a-2b의 전체 제곱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c제곱이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놈의 제곱 빼기 요놈의 제곱 꼴이 됐으니까 이제 무슨 공식 한번 써주면 끝이야?
합차 공식 한번 써주면 끝이야. 괄호 2개 열어주고요. 앞에 괄호 뭐라고 쓸까요? 뒤에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그치? 요게 셋 하나짜리였다. 셋 하나짜리.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유빈아 그럼 3번은 둘둘이게요? 셋 하나게요? 셋 하나. 그럼 완전 제곱식을 찾았다는 얘기네. 어떻게 셋?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지겠지? 너 다부터 여기 앉아. 안 들려서 안 되겠어. 여기 앉아. 알았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 밑줄 그은 애들 셋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얘가 혼자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완전 제곱식이 아닌 척 하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놔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이너스를 한번 뽑아버리면 되죠. z제곱을 앞에다가 두고요. 빨간 거 3개를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그쵸? 셋 하나짜리가 맞습니다. 그러면 z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되겠고 요놈의 제곱에서 요놈의 제곱을 뺀 거니까 괄호 2개 가면 되죠. z 플러스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x 플러스 y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4항식의 인수분해는 지금 한 것처럼 둘둘 아니면 셋 하나 항상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항 4개짜리 인수분해는 둘둘인지 셋 하나인지 먼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64까지 그리고 RPM은 이거 저번에 28까지였잖아. 자, 29부터 31까지가 되겠습니다. 29부터 31까지 숙제 인증샷 올려주시고 알았죠? 인증샷 올려주시고 토요일날 11시 30분에 봅시다.